네, 2025년 3월 9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답니다. 이 고발하면 공수처는 심 총장을 뭘로 어떤 혐의로 조사해서 검찰에 다시 넘겨주나요?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자, 혐의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불법이든 뭐든 했습니다. 그러면은 체포를 했고 구속을 했으면은 혐의점을 받아내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 소득 없이 갖고 있다가 질질 끌고 갖고 있다가 검찰에 넘겼어요. 근데 검찰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더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구속 연장을 안 해줬죠. 그래서 이제 약속된 원래 예정된 구속기간에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데 검찰은 자기네가 수사한 게 없고 공수처도 특별히 체포만 해왔지 수사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주장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걸 불구속으로 하느냐 구속으로 기소하느냐 논쟁을 왜냐하면 다른 뇌란죄 혐의자들은 다 기소를 했으니까 기소를 하긴 하는데 불구속으로 하느냐 구속으로 하느냐. 그래서 심 총장이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검찰이 예상했던 여유 있다고 잡았죠. 3일 정도 여유를 잡고 그중에 첫날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하루를 까먹고 이게 다 이제 플러스로 되는 날인데 이미 정식 구속기간으로 따지면 그 다음날 이제 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윤 대통령 구속이 풀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검사장 회의를 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한답니다. 고발하면 물론 다 수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참 째째하다. 제가 이재명이 자꾸 쪼잔해져 간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쪼잔해져 갑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계속 위기에 있었죠. 그가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는 본인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의열하려고 해도 당황을 하겠죠. 그리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언론이 비판적으로 보도했을 때는 좀 앞기캄캄했을 겁니다. 그런데 52일 동안 서울구치소 의왕시에 있는 데 있으면서 자기가 검사 시절 구속시켰던 사람들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행정처 처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임종원 씨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까웠는데 자기들 윤 대통령 쪽 수사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됐었죠. 그런 분들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보면서 사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느꼈고 이번에 척방돼서 인사할 때 표정을 보니까 참 이렇게 찹찹한 인간적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기뻐서 날뛰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행복감도 아니고 복잡하겠죠. 사람이 구속돼 있으면 어떻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의왕의 서울구치소, 의왕대학이라고 그러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은 의왕대학 한번 갔다 와야 비로소 인물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왕 서울구치소 가장 센 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많이 갔었죠. 이제 거기에서 권력 무상도 느끼고 인생 무상도 느끼고 하면서 이제 저도 60이 넘었는데 저도 요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 많이 좀 내려놓게 되고 제 육체적으로도 제 힘이 있고 뭐가 있어서 뭘 할 수 있다고 한 것들이 잘 안 되고 해서 이거 욕심내지 말아야지 내려놓고 하면서 제가 옛날에 가졌던 명예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탁 건들면 또 부르르 하는 경쟁심은 금방 일어나긴 하지만 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옛날에 기자상을 이렇게 받았고 내가 이런 책을 냈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방송을 하고 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흐릿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별거 아니다. 그냥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바뀝니다.
아마 의왕대학에 들어가면은 그게 더 빨리 오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서 자기가 뭐 명문대학을 나왔든 뭐 하든 간에 하나의 쫄병으로 총 들고 새벽에 서 있다 보면은 새로운 게 보이고 또 자기가 조건이 다른 병사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한번 주변을 돌아보죠. 윤 대통령은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보도 얻지 못하고 만인이 쳐다보는 눈총을 의식하면서 완전 공개된 삶을 했으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석방돼서 그런지 지금 특별히 용산에서는 움직임이 없는데 이재명 측은 심우정 총장을 고발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시위를 하겠다. 뭐 어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게 이재명 씨도 전과가 4범인데 하면 이런 의왕대학 같이 좋은 구치소는 아니라도 어디 좀 2류 3류 대학이라도 나왔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재명 씨는 전과는 많은데 한 번도 이런 데는 안 갔네요. 우선은 검사 사칭 혐의 무고로 벌금 150만 원 받았으니까 안 갔고 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이니까 벌금 안 갔고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건물 손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 구금이 되지 않았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냈으니까 또 안 갔고 그러니까 진짜 잡범이에요. 하여간 뭐 큰 사건 일으켜서 한번 영어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째째한 사건들 좀 대범한 사람들은 안 할 그런 거 해갖고 뭐 그러고 이제 어떻게든 벌금 내는 걸로 빠져나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머리가 발달했죠. 한번 이렇게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정보도 끊기고 이건 뭐 저는 이제 그 전에 한번 제 어릴 때 친구가 수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거기 교도소에 가면은 이제 핸드폰 이런 거 다 내놔 신분증도 물론 확인하고 사진 찍지 못하게 다 내놓고 갖고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죠. 녹음도 못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칸막이 된 데서 보면은 요만한 구멍으로 서로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를 딱 보면 깜짝 놀래죠. 왜? 저는 지금 염색을 안 합니다만은 염색을 다 했는데 그 까만 머리들을 봤는데 하얗게 변해 있어요. 이 교도소나 감옥소에 있으면은 염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하얀 게 보여서 늙었구나 싶고 또 의외로 그렇게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사람을 못 만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사람이 깨끗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이 또 우리를 보게 되면 이제 그전에는 안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펑 울기도 하고 또 막상 저는 가니까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제가 그전에 현역 기자로서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때는 그 양반이 과거에 검은 머리였는지 흰 머리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느낌 없이 봤는데 친구를 보니까 확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한번 겪고 난 친구들은 좀 사람들이 변합디다. 근데 이렇게 벌금으로 살살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재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풀어가려고 그러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쭉 있죠. 그 중에 우선 이제 선거법이 지금 집행유예형이 나왔는데 그것도 감옥소에는 안 가는 거예요. 유죄가 나와도 선거에는 못 나오는 거지만 이제 그 후로 북한에 돈 보낸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구금형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만큼 경험을 하려면 의왕대학이 아닌 좀 후진대학이라도 좀 다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은요, 의왕대학 나왔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대통령을 한다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 측근으로 또는 장관으로 뒀던 사람을 쭉 보면 대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관록을 가진 사람들. 쉽게 말하면 뺑뺑이 이전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뺑뺑이 이후에도 주로 서울대학교 출신을 쭉 갖다 놓고 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전국 돌파를 못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의 이 경험 세계가 넓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트로만 갖다 놓으면 문제 해결할 것 같죠? 해결 안 됩니다. 국민은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 같은 또래에서 1%도 안 되잖아요. 0.1%나 될까? 나머지 99.9%는 서울대학 안 나오고 또 대학도 못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같이 가는 게 정치고 하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그러니까 다양한 인재를 써야 되는데 안 썼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친구들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나보다 똑똑하지는 않아. 서울대 아닌 교수들이. 근데 그거 하나는 부러워. 뭐가 부럽니? 그랬더니 서울대학 교수는 자기 제자인 조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탁 알아듣고 착착착 하는데 자기는 이제 좋은 대학 교수는 아닌데 여기는 뭘 얘기하면 우리 대학원생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걸 해갖고 가서 답답하다. 확실히 그 학생 수준 차이는 나고 교수로서의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한 건 없다. 그런 얘기 하던데 이 좋은 대학을 나고 엘리트들은요 한마디 척하면 척척척 되는 줄 아는데 세상에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척척척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리고 자기도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던 거고. 아, 군이라는 거는 연습이 돼야 되고 장비가 와야 되고 가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군인들은 가려고 해도 차가 오든지 헬기가 오든지 와야 되고 헬기 차가 가더라도 헬기가 떴을 때 서울에 들어오려면 공군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공군이 쏴버리니까 그것도 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이런 거 다 몰랐던 거지 않습니까? 군대도 모르고 몰랐던 거죠. 윤 대통령은 아마 이번 계기로 상당히 차분해지면서 만약에 대통령 업무를 다시 한다면 상당히 잘하실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지난번에 자기가 백현동 게이트로 코너에 몰렸을 때, 기껏 한다는 게 뭐였어요? 단식이었잖아, 단식. 그것도 가짜 단식. 지금 윤 대통령 문제 갖고 누구 단식하는 국회의원 하나 있는데 그 양반 5일인가 지나니까 몸이 쫙, 얼굴이 확 빠지잖아요. 물만 먹고 하는데도. 제대로 단식하면 못 견딥니다. 저도 단식한다고 3일 해봤는데, 단식하니까 진짜 힘도 없고, 물은 먹었어요. 힘은 없고, 조금씩 이제 양을 줄여갔는데 조금 주는데 그거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하루가 지겹도록 깁니다. 무지무지하게 하루가 길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감각이 예민해져 갖고 이제 내가 평소에는 느끼지도 못한 것도 느껴지면서 그 느끼니까 경험하는 게 많으니까 하루가 너무 지겹더라고요. 잠도 아주 깊은 잠은 못 들고 이렇게 맑은 잠은 잡디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30며칠인가 하면서도 살도 안 빠지고 수염만 길러서 나왔던 이재명.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엉망이 되죠.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전임자인 문재인 씨가 만들었던 있던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가 날뛰다가 보니까 수사 미진으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온 거거든요. 그런 공수처의 심우정 총장 또 고발해봐야 그 뭐 어쩌라고 능력 없는 자들 자꾸 맡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도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 그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의왕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류대학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